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자신의 이익을 최대치로 추구하죠. 그런데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이제 약육강식 정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규칙을 만들죠. 규칙의 집행을 통해서 누구나 이제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경쟁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 그 경쟁의 결과물 배분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이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게 원래 관리들이 하는 일이죠. 요즘으로 하면 정치인 또는 공직자들이 하는 일인데 여기에 이 공정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공직자들이 부안해동해가지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또는 국민이 맡긴 그 예산을 자기 사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을 하는, 즉 부정부패하는 상황이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 경험인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불평등과 아니면 불법 부조리가 난무하는 것인데 공정한 룰이 지배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 사회에서 이제 저성장 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면 우리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회들을 기성세대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그 경쟁해야 될 기회의 장은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부조리라든지 불공정함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게 되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소위 고도성장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어요. 일자리도 많고 미래의 희망도 있고 소득도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극도의 저성장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의 기회가 없는 것이고 아주 작은 것들을 놓고 여러 사람이 경쟁해야 될 우리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부패라든지 이 불공정의 문제를 그냥 묵과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체감하는 게 커진 거예요. 매우 슬픈 사회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지속적 경제 성장이고 지속적 성장은 객관적으로는 가능한데 자본도 많고 기술도 더 뛰어나고 교육 수준도 높고 노동의 질도 좋은데 과거보다는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많은 것들을 누군가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활용이 안 돼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성을 담보하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춘 정책들을 저도 많이 고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죠. 지역 간 공정성의 회복, 또 사람들 사이의 공정성의 회복, 또는 계층 또는 집단 간의 공정성의 회복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지도자라는 말이 너무 어색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 행정가는 결국은 국민들을 대리해서 일하는 피용자,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 정도, 좀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머슴 정도다. 공적 머슴,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소위 정치인 또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대의 덕목은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게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이 리더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가치. 결국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과 가치가 제1의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공인으로 이제 행동하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이 선택할 일이 많은데 문제는 언제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정책이 효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존에 바뀌어야 될 정책으로부터 혜택 보던 사람들의 저항이 강도가 세집니다. 저는 부당한 기득권들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새로운 질서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걸 결정해야 될 정치인들, 행정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표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은 쉽게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부패도 용인하고
싸우지 말고 적당히 좀 넘어가고 누군가가 격렬하게 저항하면 그냥 웬만하면 좀 그냥 눌러두고 싸우지 말지라는 시각이 있지만 아니 그럴 거라면 정치를 뭘로 하겠습니까?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는 저항을 극복하고 더 좋은 상태를 만들 힘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권력인데 그거는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때 중요한 기준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철학과 가치에 더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역시 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고 더 행복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이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좀 중요한 건 뭐 또 많지만 역시 신뢰라고 생각해요. 개인 간의 약속도 사실은 계약서도 쓰고요. 또 공적인 뭐 법률상의 약속을 안 지키면 처벌도 하고 하는데 정치인이 하는 약속은 안 지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기껏해야 다음에 뭐 책임을 물어서 뭐 낙선을 시키거나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중도에 뭐 주민 소환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역시 국민 대중 그러니까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권자의 그 주권을 위임받으면서 하는 그 약속은 안 지켜도 괜찮다. 뭐 그런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하지 않냐는 이런 뻔뻔한 소리하고 선거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게 결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결국 국가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정치인 공직자들인데 이 공직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회가 사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꾼이 가져야 될 세 번째 덕목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실 정치인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지 말고 힘든 일 약속하지 말고요. 실현 가능한 일 약속하고 가능한 약속을 다 지키면 됩니다. 뭐 제가 그 공약 이행률 높다고 자랑도 가끔 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건 뭐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방향을 정하는 철학과 가치. 두 번째, 유용한 정책을 저항을 극복하고 선택해서 집행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권자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국은 뭐 국민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좀 더 준비하시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꼭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생각보다는 좀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발에 걸려 자빠지기만 기다리고 다른 사람 못하기만 기다리고 이런 구태 정치 말고 좀 더 잘하고 국민들에게 있는 대로 다 보여드리고 국민들에게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철저하게 책임지는 이런 진정한 합리적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좀 정착되면 좋겠고 뭐 거기에 부합되게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